예, 시황의 해설자들 또 오늘 흐름 체크하고요. 전략 세웁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오늘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5월 첫 주간 그래 우리 시장은 나름 선방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안도하기에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초반 흐름들 그다음에 체크할 변수들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지난주에 조금 나스닥 쪽이 너무나도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네. 120주선 기술적인 지지선을 완전하게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최초로 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살떨리는 한 주가 됐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굉장히 밑꼬리 찌르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금요일 종가상으로는 지지를 받고 끝냈죠.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이번에 나스닥의 하락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한 주인데, 일단 이번 주 코스닥 쪽은 좀 괜찮은 흐름들 나오고 있어요. 일단 양봉이 주봉상으로 좀 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금요일까지 잘 유지가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에 좀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환율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왔어요. 또 1260원대로 올라오면서 장중에는 1268원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렇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달러로 바꿔나가기 위한 수요들을 더 촉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채 3년물도 지금 3% 또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예. 5년물과 10년물도 연고점 지금 경신을 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위기감들이 고조가 점점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5일 FOMC 회의에서 파월의 입에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을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FOMC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미국에 말씀하신 그 소위 이제 기술주, 대형 빅테크들이 실적인 노이즈가 나면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네, 맞아요. 사실 미국은 이전보다는 금요일도 4%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전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 자체는 소위 이제 기계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 자체가 커진 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네. 빅테크들이 무너지면 국내 기술주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어떤 성장성으로 그동안에 이끌어왔던 시장이 결국에 그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야별로 조금 들여다보면요. 지금 1분기 성적표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견들이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초경쟁 그리고 광고업계의 실적 부진에서 촉발이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넷플릭스 같은 쪽들은 비디오 스트리밍에서 너무나도 경쟁이 첨예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광고업계 쪽의 수익 하락 때문에 어떤 알파벳이라던가 메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빵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많다라는 부분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네. 무슨 뭐 만화 용어 같은데요. 많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이런 업체들입니다. 뭐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업체들이 완전하게 새로운 기업들도 아니란 말이죠. 그동안 해오던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신사업으로 붙여내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실적들이 조금은 갈리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도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엔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실적이 조금 부진할지라도 결국에는 투자 비용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미래 먹거리들을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도 관심의 끈은 절대적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분위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봤고요. 사영관 차장님과 또 우리가 섹터 얘기, 전략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목하는 이야기 두 가지인데 화면 먼저 보여주십시오. 어제 오늘 이제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또 토픽 종목 알아볼 거고요. 반면에 기술주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네이버와 카카오 줄여서 요즘 뭐 네카오라 그러는데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 쪽은 사실은 누리호 발사도 있고요. 그런데 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서 강하게 갑니다. 어떤 그
이슈인지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상당히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던가 LIG 넥스원 이런 것들은 대기권 뚫고 그냥 우주 밖으로 나가버리죠, 주가가요. 네.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일단 수혜 기대감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5월 10일부터 이제 새 정부가 업무를 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110개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많이 집권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게 다 실행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어떤 업무 개시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정책적인 수혜들을 받으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수립이 되면서 간다고 하면은 정말로 실적 부분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하는 곳이죠. 한국우주청 신설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동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어요. 거기다 더불어서 우주까지도 확대되면서 실적의 기대감 그리고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6월 15일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인 이슈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주 관련된 산업들, 이게 정말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미 해오던 것들에 우주라는 분야가 붙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우주 쪽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구체화, 실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섹터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항공 우주 쪽은 이제 항공과 말씀하신 우주 이런 쪽과 함께 국방이 이제 소위 예전에는 방산 쪽이 같이 묶여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은 이제 우주 쪽이 합니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도 이제 방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게 네. 이제 전쟁 관련해서 방산주들이 이제 수출주로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방산 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방산 쪽이 일단은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에서 실적을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는 조금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실적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깊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는 부분들은 방산이 캐시카우를 깔아주고 그 위쪽으로 우주가 이제 발사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좀 되는 기업들을 찾고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제노코라는 기업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노코라는 기업은 일단 우주 개발 분야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강소기업 에 속하는 기업이고요. 항공 우주 산업 쪽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군 정술 정보통신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부품들까지도 같이 납품하는 이력들을 좀 가지고 있죠. 거기다 소형 무장 헬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서 항공 전자장비 부품 등을 공급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어떤 타 기업들로의 수주 그리고 정부 조달청이라던가 이런 곳들의 수주에 기반이 되는 그런 레퍼런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정부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우주청 설립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주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발사체라던가 위성 이런 쪽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어떤 방산이라던가 전쟁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조금은 아직 슬로우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것들, 물론 실적은 좋습니다만 그런 쪽들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아직 상승하지 못하고 우주 관련주 쪽에 관심을 더 둬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꼽아봤고요. 예. 일단 위성 탑재체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X밴드 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송신기입니다. 송신기 장비 중에서 720Mbps의 속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이고요. 올해도 일단은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이 또 달성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금 11%대로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기조가 향후에도 계속되면서 실적들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공우주 가운데는 뭐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또 요즘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이 주목받는데 차장님은 제노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수준은 어떻습니까? 제노코는? 네, 일단은 뭐 현재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적 기반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글로벌 빅트렌드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실적이 점프를 크게 할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4만 원으로 잡도록 하고요. 향후에 재무제표라던가 숫자 나오는 것들 보면서 추가 상향의 여지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4만 원 잡아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9천 원에서 현재가 수준인데 지금 3만 2,600원이니까 네. 2만 9천 원보다는 좀 위쪽에 지금 있습니다. 제노코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앞서 이제 장이 뭐 어려운 건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특별히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반토막이 났고요. 맞습니다. 카카오 뭐 페이 이런 그 성장주들이 다 어려워서요. 참 참고 기다리기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맞아요. 됩니까? 국내 성장주는요. 그래요. 정말 이게 좀 어려운 장세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좀 핑퐁 장세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기전자에 대해서도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오늘 또 600억 정도 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업 쪽에서는 사는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서비스업에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연초 이후에 어떤 지수보다도 점점 더 힘든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네이버가 27% 들어와서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3%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단은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은 단연코 이제 삼성전자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가 2위, 카카오가 3위입니다. 이 세 종목을 합치면은 코스피 거래량 중에서 52%가 이 세 종목에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들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장세라는 거죠.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잘 가고 있는 방산주,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것들 많이 안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정말로 거의 100%까지도 좌지우지 주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말 떨어지는 칼날처럼 팔아 제끼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수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카카오 대표이사가 얘기를 했죠. 주가가 15만 원 될 때까지 급여 안 받고 뭐 인센티브도 안 받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개인들과 어떤 정말로 큰 기업의 대표이사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급여나 이런 것들은 안 받더라도 여유가 있으신데 개인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네, 정말로 영끌에서 그쪽으로 다 투입했었던 투자금 자체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단기적인 잠깐 반등을 주었지만 크게 영향을 대세에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또 본격 위드 코로나하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커머스 결제액 자체도 약간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인 충격에서는 분명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신사업입니다. 신사업단에서 과연 다시 예전 같은 밸류를 회복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도 이걸 이겨내고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에서는 결국 페이,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들이 될 거고요. 콘텐츠도 피코마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웹툰이라던가 그리고 K-드라마 그런 쪽들에서 정말로 유의미한 숫자들이 나와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밸류 회복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내용들 다 좋단 말이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네이버, 카카오가 나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수급이 외국인들 손에서 다시 떠났던 지분율들이 연속적으로 좀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올 때 분할 매수 여력,
좀 지금 들어가서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추가로 내가 매수할 만한 자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이거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이니까 나 살 거야라고 신규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떨어지는 칼날이 멈출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슬로우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뿐만 아니라 게임주나 메타버스나 이런 성장주군의 상황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슷하죠.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게임주. 그쪽도 일단은 주가 자체는 급등락이라던가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은 주가와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까 대기업들이 꾸준하게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미스가 날 경우에도 이 기업들이 글로벌 빅트렌드에 대해서 투자를 멈출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주가의 흐름과 내 불안감만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검색해보고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한 이 산업의 트렌드가 아직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신다고 하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에 조금 연동되면서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불안감을 지우면서 조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